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10월 들어서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죠. 그 조정세를 보고 있다 보면, 자, 가장 큰 이유, 조정장의 가장 큰 이유를 너무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내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연말에 지금 3억 원으로 하향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추석 때 국민청원도 넣고 정말 강하게 저항했지만 지금 기재부에서 그대로 강행하려고 하다 보니 주식시장에서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올해 연말에 최소 10조 원의 물량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인데요. 자, 사실 이게 부담이긴 부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뭐랄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반적인 어떤 운동, 이것을 이제 범개미적으로, 범개인 투자자적으로 전개하게 되면은 증시 부담뿐만 아니고 대주주 양도세 3억 원을 회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재부에서 강행을 하려다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운동만 하게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대상인 개인 투자자들 세금 매겨야지 했는데 전혀 기대 이하의 그러한 성과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기대 이하의 성과가 나타나게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안정화시키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 끝까지 보아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작은 운동 제안이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함께 공감하시면서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이 지금 계속 정부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죠. 자, 여론은 무시당하고 있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을 막겠다 하던 국회의원들, 여당 야당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결국 기재부와 정부, 결국은 대주주 양도세 3억 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어차피 그 3년 전에 통과된 법인데 왜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하느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다, 또는 뭐 장기 투자 관련한 그래도 세제 혜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왜 주식 투자자한테 혜택을 주느냐, 등등 뭔가 정부나 기재부에서 혹세무민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이 더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뉴스 기사들에 나오는 기재부 어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의 뉴스 기사들을 볼 때 그 기사들의 논리를 보게 되면 이건 혹세무민, 엉성한 논리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지, 그 논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2023년에 주식 양도세 시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행하기로 했잖아요. 저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6월 달에 금융투자 소득세 이슈 때 그래도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즉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그 이야기, 2023년에는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반영이 됩니다. 특히 대주주 양도세 관점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다 라는 논리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2013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2년마다 뚝뚝뚝뚝 내려왔잖아요. 그 이유가 주식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그 과도기 측면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췄던 것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은 일단 시행하고 세율을 높여가는 방법을 썼을 텐데, 좀 편하게 하려다 보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라는 것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법이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적용을 하면
이거는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원래는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넓혀온 것인데, 이게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원래 다른 취지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에 보면은 조금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주식 양도세나 대주주 양도세하고는 좀 별개의 건인데요. 이게 또 기재부에서 나온 얘기다 보니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의 장기 보유 혜택은 필요 없다. 요거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부동산 보유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것은 기재부에서 경제부총리께서 지난 여름이었던가요? 주택가격 잡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셨던 거하고 역행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주식 쪽을 일부러라도 유리하게 해줘야지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어요. 그쪽의 물길이 꺾여야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됩니다만, 이렇게 나오면은 말이 안 되죠. 부동산 쪽으로 가세요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가 이제 6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한 공청회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저 이야기 듣고 와 진짜 모니터를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이게 뉴스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부동산하고 인플레이션은 관계가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주식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재부 관계자가 했다라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을 해지 않은 하나의 투자 자산이라는 다양한 논문들이 존재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드리자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주식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할 때 주식시장은 이렇게 꺾여야 되죠. 그렇겠죠. 하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어땠느냐, 하이퍼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 인플레이션 따라서 주식시장도 상승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실질적인 상승률, 그 부분,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상승률에서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명목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쫓아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표현을 쓰긴 좀 그런데 혹세무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을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황금알을 낳을 거위를 황금알을 낳기 직전에 뿅아리 때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을 키워서, 특히나 2020년 동학개미운동 속에 주식시장의 체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3년 뒤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 전까지 시장을 불리고 키워가고 성숙시키면 3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숙시키면 금융시장은 가만히 있어도 황금알, 세금으로서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이런 뿅아리, 뿅아리였던 조금 이제 컸다고 그냥 배 갈라서 요리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좀 큰 그림에서 기재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큰 그림이 아니고 당장의 세금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요건 이제 강행될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 이것을 막겠다, 국회에서 막겠다 했던 국회의원분들은 사라졌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라졌어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점점 불안해하면서 매물을 쏟아놓게 되는데 대형주에서는 그나마 잘 방어합니다. 왜냐면은 개인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내놓아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이 받쳐주기 때문에 하락폭이 제한적이지만 소형주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나 시가총액이 부족하다 보니 허무하게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 최근에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난 9월부터 해서 조짐이 있은 후에 10월 반등 그리고 또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어떤 형태가 나왔느냐, 이거 패턴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는 패턴입니다. 헤드 앤 숄더, 이거 샴푸 선전 아닙니다.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해서 삼봉형 패턴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또 우측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자, 오늘 그 헤드 앤 숄더의 넥라인, 목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뭐가? 코스닥 지수가. 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을 그대로 계속 강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은 우측 어깨에서 쭉 밀려 내려가게 되죠. 자, 이러한 것을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재부에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시 그 효과, 그들이 원했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개인 투자자, 범 개인 투자자의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을 계속 일으킬 필요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 특히 이제 큰 규모로 투자하신 분들은 마음 한켠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분산 투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보면 부동산에서 아파트 팔아가지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아파트 한 채 팔아도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할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의 안타까운 현실이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는 투자자의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 자료는 한국예탁결제원의 12월 결산법인 주주 관련한 자료, 매년 연초가 되면 발표가 됩니다.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한 종목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전체 41%에 이릅니다. 41%. 한 종목을 보유했다 한다는 것은 몰빵 투자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두 종목이나 세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 사실 솔직히 세 종목까지는 몰빵 투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 이만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종목은 요만큼, 세 번째 종목 요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비중을 합치게 되면 전체 한 70% 가까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소액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거액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몰빵 투자하고 있다 한다면은 쪼개보세요. 쪼개면요, 최소한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특히 거액으로 투자하신 분들, 나 한 9억으로 투자하는데 아이고 한 종목에 몰빵했어. 그런데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네. 아우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몇 종목으로 쪼개 보십시오. 한 4종목으로만 쪼개도 이거 충분히 3억 미만이 되지 않습니까? 자, 계산을 해보더라도 대략 4종목 쪼개면 2억 2,5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이 정도로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범개인 투자자들의 분산 투자를 이제는 하나의 운동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유의사항 이야기 드릴게요. 내가 삼성전자를 몰빵했어요. 삼성전자. 내 삼성전자에 한 5억 몰빵했어. 분산 투자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위에, 2억 5천씩 쪼개서 분산 투자로 바꿨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알아보니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본주랑 통합이 돼서
예, 대주주 양도세 그 여부를 계산한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들 우선주로 분할하시지 마시고 예, 비슷한 종목이나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는 비슷한 종목이나 아니면은 뭐 분산 투자의 철학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그러한 종목에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줄인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는 분산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난 귀찮아서 한 종목에 몰빵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시면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리스크도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언급드리지만 제법 많이 종목을 깔아두게 되면 그 안에서 효자 종목이 쫙 하고 탄생합니다. 이 종목이 여러분들 전체 계좌 수익률을 쫙 끌어올려줘요.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자산 크게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특히 분산 투자하십시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나중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종목에 3억 원에서 10억 원. 예. 이 신규 주주가 40조 원은 생길 줄 알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 운동을 했더니 40조 원이 아니고 빵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우리 한번 만들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래야 정신 차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또 새로운 운동, 분산 투자 운동 하시면서 한 종목당 3억 원 미만으로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충격 또한 최소화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이야기 드리면서요. 자, 기재부에서 노리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산 투자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거액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특히나 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분산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또 진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가 이제 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만 지금 전개되는 모습이 참 답답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 애청자님들 힘내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도 증시 토크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